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가 이행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이슈가 조기 대선과 차기 정부 향방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부동산 정책들이 속속 표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심한 관망세를 보였던 분양시장은 조금씩 기지개를 켤 전망이지만 차기 정부 구성 때까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은 270만 가구 공급, 그린벨트 해제 택지 공급,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개편으로 요약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주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8 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도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50만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도 빠르게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를 발굴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추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기본계획 결정, 정비계획 결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크게 4단계로 나눠진 과정을 기본계획, 정비계획, 기본계획, 정비계획 결정,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 2단계로 줄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도시정비 시장에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징벌적 주택세제를 개편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택공급 도시정비 주택세제 관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추진 동력을 잃을 전망입니다. 특히 분양시장은 이미 지난 12월부터 사실상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의 극심한 관망세를 유지하며 올해 봄 성수기를 맞이했음에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서울시에는 지난 2월 서초구 방배동 레미안 원페를라 공급을 마지막으로 건설사들은 분양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파트 분양 실적은 약 21%에 그쳤습니다. 예정됐던 일반 분양 물량 19,384가구 중 실제 4,063가구가 실제로 분양된 것입니다. 오는 4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단 2곳만이 분양 계획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각각 경기 구리시와 강원도 강릉시에 예정됐고 서울시에는 단 한 곳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양시전은 대선 등 정치 일정이 남아있어 시장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안개 속 탄핵 전국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됨에 따라 시장에 깔렸던 관망 심리와 낮아진 예측 가능성 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입법이나 이런 절차들이 사실상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단돼 관망 분위기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개발 공약이나 부동산 관련 새로운 정책적인 공약이 발표될 여지가 있어 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태라며 대선이 아니더라도 2분기부터는 공급 부족에 따른 문제가 전세나 매매 쪽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까지 확산될 확률이 높아 시장이 다소 호전될 수 있는 여지는 이미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해소보다는 차기 정부 확정까지 여전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부 수석은 정권 2학기 동안 실질 정책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기에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다며 정권이 교체돼도 초기에는 공급대책, 임대차 시장 완화에 정책이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부동산 정책은 정권색보다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양 수석은 실제 김대중 정부 당시 IMF 이후 보유세가 완화되고 분양가 자율화, 전매 제한 해제 등 친시장 정책이 시행됐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주택업계에서도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더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관망세를 보이던 소비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달까지는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물론 시장을 도사리고 있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이런 분위기가 풀리면서 대선을 지나 차차 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고 하반기에 들면서 여기저기서 공급을 펼치는 등 시장이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주택정비 사업 중심으로 추진해온 신속통합기획이 앞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까지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습니다. 최근 결정된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는 이들 대상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했습니다. 도심정비와 활성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정비 방식입니다. 공공이 우선 토지 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밀도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뒤 단위 사업별로 민간 사업자가 세부 건축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신속통합 계획을 적용한 공공정비 계획이 마련되면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지 생태 도심 조성, 직주 혼잡 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과 역사 문화유산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는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 적극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시는 구체적인 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 단위, 용도 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민간 사업 참여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석입니다. 아울러 시는 기존의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위주의 정비 계획에 경관, 가로 활성화 계획 등 건축기획 설계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도시, 건축, 통합설계 지침을 마련, 특화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의 형태와 컨셉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역사, 문화유산, 지역산업, 가로 특성 등을 고려한 저충부 계획과 녹지 생태 도심 구현을 위해 개방형 녹지, 보행축 등 공공공간 계획 수립도 병행합니다. 공공정비 계획 수립 이후에는 사업 지구별 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 기획 자문을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속통합 기획과 정비 계획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정비 계획 결정 이후 정비계획 변경 주민 제한 시 정비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을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낙후된 도심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도시 전체의 활력을 견인할 뿐 아니라 미래 성장 거점 육성에 가속을 붙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9월 신속통합 기획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69개소에서 기획을 추진 중입니다. 정체된 주택정비 사업을 정상화,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 주거 공간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조남준 서울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 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되면서 그간 각종 규제로 한계에 직면해 있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후한 도시 정비를 앞당겨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연 목재에서 방출되는 피톤치드를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드업계는 제품 생산에 천연 목재가 사용되는데 피톤치드 검사에 따른 시간, 비용적 낭비가 적지 않다고 아우성입니다. 반면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피톤치드의 무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호한 입장입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해 건축자재에서 폼알데히드, 톨루엔, 총 유기성 화합물질 등의 오염물질들이 일정 수치 이상 검출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의 과도한 사용을 막기 위한 법이지만 문제는 TVOC에 피톤치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식물이 만들어내는 항균성 물질인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해소, 면역 증진, 피로회복, 항산화 등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용은 사실상 피톤치드를 막기 위한 행위이고 새집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입주 전 피톤치드를 분사하기도 합니다. 인체에 유익한 피톤치드가 오염물질로 분리된 이유는 결국 유기성 화합물질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TVOC에 속한 만큼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는 해외 선진국과 대조적입니다. 일본은 TVOC에서 피톤치드를 제외하고 있고 미국, 프랑스 등은 민간단체에서 TVOC 발중량에 따라 제품 등급을 정하지만 정부 차원의 의무 규제는 없습니다. 검출 방식도 우리나라가 까다롭습니다. 해외에서는 제품 조각을 건조 용기에 24시간 넣어 검출하는 데시케이터법도 병행하는 반면 국내에선 일본에서 들여온 소형 챔버법으로만 검출합니다. 소형 챔버법은 20리터 내 챔버에 제품을 넣은 뒤 약 7일간 발생하는 오염물질 수치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데시케이터법에 비해 측정 시간이 7배나 깁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데시케이터법은 10만원인 반면 소형 챔버법은 100에서 200만원이 듭니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을 출하할 때마다 검사를 하면 연간 비용은 수천만원으로 불어난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챔버법 시험 준비부터 결과 이후 출하까지 최대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것 더 큰 문제라면서 목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보도업계는 규제 혁신 추진단이
판단에 TVOC 기준치 완화 또는 오염물질에서 피톤치드 제외 등을 건의했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피톤치드의 무해성을 입증할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종합적인 의견을 취합해 연구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